오늘 이 첫 번째 좀 얘기는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차례 이제 국회에 이 발의가 됐었고요. 또 논의가 됐었지만 결국 처리되진 못했고요. 근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여당은 물론이고요. 야당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처리 전망이 밝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경제계가 이 부정적인 입장만을 펴하다가 이제는 국회에 직접 이제 오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부 여당이 주도하긴 하는데요. 이 공정경제 상법, 이 상법 개정안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게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먼저 배 소장께서 이 법안 내용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정경제 3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업의 감시를 강화하겠다. 그동안 기업의 이 경영이 전행되더라도 이것을 규제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장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이 정비돼야 된다. 그렇다면 공정경제 3법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먼저 이제 상법 개정안이 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법 개정안은 모 회사의 이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회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 소송제 등이 핵심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좀 와닿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기업의 대주주가 주로 자회사, 계열사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또 취하기 위해서 이 자회사의 운영을 뭐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 회사의 주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더라도 자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대주주와 또 기업의 오너와 뭔가 이 협착하에 또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이제 상법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 분리 이 선출제 도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에는 당연히 감사위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주로 이사와 함께 선출이 되다 보니까 또 역시 대주주의 영향력이 막대했거든요. 사실 약간 유명무실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감사위원은 분리 선출됩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 의결권을 3%까지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주주의 영향을 안 받는다. 철저하게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감사 기능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경제계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업 감시를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기업 간섭을 강조하는 법이다. 강화하는 법이다. 안 된다. 악법이다. 이렇게 이제 경제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그룹 감독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 자산 5조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이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이제 작은 규모의 금융그룹이거나 또 이제 금융과 산업을 함께하는 이제 금산 기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으면 규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한다. 이제 대형 금융그룹뿐만 아니라 이 금융사와 또 이 산업 계열사 모두 보유한 그 그룹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소비자의 이 이익을 충분하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게끔 정부가 그 기능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거래감독법을 바꾸어서 공정경제 3법이 되면 기업의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좀 찬성 입장이었고 이 국민의힘 야당은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당내 의견과는 좀 무관하게. 허성희 사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89년 헌법에 이제 경제민주화를 이제 삽입하는데 일동 공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게 그분의 뭐 소신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앞에서 우리 이제 배종찬 사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원래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게 2020년 1월 20일 날 국무회의에 이제 의결된 겁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뭐 앞에 설명했지만 상법하고 자본시장법하고 하나가 뭐냐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하고 감사위원 이제 분리 선임 문제가 이게 자산 2조 원 이상에 대한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자칫하면 뭐냐면은 물론 이제 기업 투명성과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경제 3법이 일본에 시행돼야 된다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칫 이제 운영이 되면은 뭐냐면은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이게 투기 세력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독소 조항도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 자본시장법, 그 다음에 연계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법 시행령입니다.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5% 룰을 3%로 완화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재벌 기업의 주식을 3% 이상을 갖게 되면은 예. 이제는 그 주주 경영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감사위원 임명을 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면은. 네. 그럼 그게 이제 외부 감사위원들이 임명이 들어와서 경영권에 관여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그 국민연금이 전문성 강화를 한다는 명분하에서 특정 정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게 임명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재벌을 굉장히 경영에 직접 관여함으로 해서 상당한 그 독소 조항으로 인해 갖고 이게 오히려 국민연금의 전문성 강화가 아니고 예. 오히려 이게 특정 재벌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손봐주기 길들이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조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물론 뭐 여야가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독소 조항도 좀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해서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거죠. 예. 이 사장님 얘기가 그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 그거는 뭐 하지만 아니 이제 또 기본적으로 또 가까우시니까 예. 경제 민주화는 이제 시대적 그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동안 이제 주장해왔던 게 이게 시장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제 자본 독식을 했다든가 또 뭐 재벌 기업들이 일감 모르지를 했다. 또 그 다음에 정경 유착을 함으로 해서 시장 경제가 상당히 그동안 교란돼 왔다. 예. 그럼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해서 이런 자본 독식이라든가 일감 모르지 정경 유착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그분의 소신인 것 같아요. 예. 평소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와 맞물려서 이제 공정경제 3법이 정부에서 이제 일단 국무회의 의결을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고 같이 함께 어떻게 이거를 잘 좀 조화시킬 건가. 그래서 경제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또 재벌 경영의 투명성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분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여야 이낙연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두 분 여야 지도부가 그래도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상법에 대한 이 처리 전망을 좀 밝게 하는 부분인데 어제 그렇죠. 국회 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이제 회장이 오셨잖아요. 와서 이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오늘은 송경식 경총회장이 또 국회에 옵니다. 이렇게 오다 보면 또 야당의 입장이 좀 바뀌진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야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독소조항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뭐 기업하는 측면 입장에서는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전달함으로 해서 이제 이런 독소조항들을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또 안전판을 만드는 그런 또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런 예. 측면에서 아마 그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아마 여야를 다니면서 아마 상당히 설득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입장에서는 뭐 추진되지만은 재벌 특히 뭐 기업들이 독소 조항이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일부 독소 조항은 좀 이제 좀 이 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예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도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독소 조항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 이 제도 실행의 이익이 더 클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법을 악용해서 뭐 엘리엇 같은 이제 투기 자본이 대기업의 경영권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은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누려왔던 전속 고발제가 이제 폐지되면 이 개인이 이제는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게 소송 대란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국가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조정하고 중재하고 이런 것들이 차라리 좀 더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더 폭넓게 개인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시대적 방향에도 맞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강조하면은 제도 시행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예. 대주주가 자회사의 지분 비율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상법 개정이 되거나 또는 하게 될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총과 정경련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와 여당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그동안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줄기차게 더불어민주당은 시행을 강조해왔거든요. 네. 어제 오늘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여당은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할 테고 또 하나 이제 재계에서는 조금 약간 이 온도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총하고 정경련은 많이 반대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정부가 지금 이 경제 발목 잡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보완책이 있지 않겠냐. 조금만 더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보면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도 경제계에 좀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냥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용만 회장이 지금 국회 문지방에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좀 보완하는 것이 그래도 기업을 위해서 맞는 거 아니냐. 또 제도라는 것이 사실 양쪽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사실 공은 보면 예.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줄기차게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해왔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비자 또 국민의 이해를 강조해왔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체적인 반응은 그렇다고 해요. 이걸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법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내부 반발이 있는 거죠. 이걸 뭐 성일종 의원도 상당히 좀 검토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예. 조영원 대표도 여당에서 마련한 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순순히 그냥 이것을 수용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제 재계에서도 반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음 달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이느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이게 상당히 앞으로 이 법안의 통과는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정이나 또 시일이 조금 더 걸릴지 말지 이 부분은 이 국민의힘 쪽에 공이 넘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언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를 지금 좀 이제 보니까 예, 이사장님. 이제 아까 제가 독소장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예. 오늘 이제 독소장이 뭐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제에다가 이것을 다 맡길 건가 모든 것을 아니면은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려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통해서 예. 모양은 국민연금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이게 이제 국부펀드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그동안 이제 방만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문성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 뜻은 상당히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가 앞으로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이 진짜 대규모 국부펀드,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금들을 통해서 사실 이 어떤 특정 기업을 상대로 이걸 주식을 3% 이상 매집해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에 간섭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네. 국가 사실 정부가 시장 경제를 오히려 흐트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전문위원들, 상권 전문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또 그 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면은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고 이러다면은 기업들이 어떤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과연 이 시장 경제 원리에서 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빈 공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열어놓은 빈 공간을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차지해서 자본을 오히려 훨씬 회수해가는 그런 또 모순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민연금을 통해서 재벌들을 억제한다든가 기업들을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것 역시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아마 여야가 조율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게. 예. 아무튼 뭐 다음 달에 이제 이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요. 지금 경제계 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고 또 오늘은 송경식 경총회장이 여야 대표를 찾으면서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좀 올려놨고요. 짧게 한 가지만 좀 추가드리면은 예, 예. 두 가지 정도는 뭐 조정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상법에서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또 투기자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상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외국의 이제 투기자본에 예. 위협받는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이 공정거래법에서의 이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강화하는 부분은 이 비율을 이제 바꾸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것을 바꾸는 체제 전환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 고용이나 채용, 학대 이런 부분에 조금 저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유예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참 후퇴하거나 양보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화폐가 이 지역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 부분은 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 또 논란에 가세하면서 이게 정말 진실이 뭘까? 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화폐가 과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의 논란 좀 이사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원래 이제 지역화폐를 이제 지자체가 실제로 발행하고 이제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이걸 사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온누리 상품권하고 좀 다르죠. 예.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전국에 어디 가더라도 다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역화폐가 너무 지나치게 이게 지금 뭐 지역화폐가 쓰고 있는 데가 뭐 120여 지자체 지금 쓰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은 이 지역 경제는 살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국고 보조금을 갖고 지역화폐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소비 총량 이런 거는 제한돼 있는데 이게 지역 단위를 자꾸 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우선 이제 이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근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경제 문제에 두고 있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지자체 중에서도 경기도 지금 지자체에서 가장 지금 이 지역화폐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딱히 뭐 그게 반드시 옳다 하지 않는 저는 지역화폐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부분은 저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에서 나는 그 화폐하고 이게 자꾸 이원화가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지역화폐도 역시 국가 예산으로 일단 막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발달되면은 국가 경제도 오히려 좀 역효과가 올 가능성이 있다. 지역에서는 물론 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번 논란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좀 반대입니다. 예, 이번 논란이 이제 국제연구기관입니다. 조세 재정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연구 결과를 내면서 지역화폐가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발끈한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또 이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KDI 연구원 출신인데요. 윤희숙 의원이 또 이 맞불을 놓으면서 이제 점점 더 좀 이 공방이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그 논의의 핵심이 변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이제 기획재정부 산하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의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그거예요. 사실 지역화폐가 안 된다가 아니라 예. 지역화폐를 이제 이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효용성이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련된 뭐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 더 활성화한다면 오히려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좀 축소될 수 있고 더 효용 가치가 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발끈했어요. 왜냐하면 지역화폐는 그런 게 아닌 다른 목적도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효용 가치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 상품을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지역 상권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또는 자영업자를 보면은 이제 그런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뭐 성남이 됐든 또는 하남이 됐든 그 지역에서의 지역화폐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예. 적어도 그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용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이제 세금도 투입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뭐 얼빠진 정책 보고서 아니냐라고 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정책연구원에서 제대로 말을 하겠냐 그런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는 보고서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논의가 다양하게 되는 거는 또 이거 또 열어둘 필요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건 필요한데 경제적인 너무 논의가 약간 정치 공방으로 좀 비어댔죠. 그렇죠. 이게 정치 공방으로 되면서 격하게 다른 정치적 수사를 써서 그건 안 된다. 이게 시의적인 부분 때문에 한참 강조하는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뭐 격노한 반응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또 여야 간에 또 공방인 듯 비춰졌는데요. 이 경기도 내에 있는 이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도 또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또 반기를 들면서 조광한 남양주 시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또 반대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게 뭐 또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라 다시 뭐 이게 좀 복잡한 말이죠.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정치 공방이라고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당내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는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두 분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에도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아마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지역화폐를 반대할 겁니다. 아마 땅수를 들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아마 네. 그 이낙연 대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화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네, 당내의 어떤 그 문제를 갖고 이게 정치권으로 자꾸 유발시키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다 돼가서요. 뭐 예. 어디까지나 그 정리해 아니, 주시죠. 소비 생리로 보면은 소비자가 발 달린 소비자가 어디를 못 갑니까? 경기도도 가고 인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이사장님 그러면 이게 시간 관계상 문제를 갖고 싸워야 예, 오늘 되니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 허성우 이사장, 배종찬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론의 중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